중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말고사 대비 문제풀이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활용 문제를 선생님이 두 문제를 가져와 봤는데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이 틀리는 문제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그 두 문제를 소개하고 풀어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은 방송을 보면서 혹은 방송을 다 보고 난 뒤에 꼭 다시 한번 풀어보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칠판 한번 보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칠판 보시죠. 자, 1번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점 P가 B를 출발해서 BC를 따라서 선분 BC를 따라서 점 C까지 매초 2cm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점 C 여기죠. 여기까지 여기 P가 여기 있다가 매초 2cm의 속력으로 점점 이렇게 옮겨가는 겁니다. C까지. 그랬을 때 점 P가 출발한 지 X초 후에 사각형 APCD의 넓이 APCD라 하면 이거 사다리꼴의 모양이죠. 그죠? APCD의 넓이를 Y제곱cm라고 했을 때 사각형 APCD의 넓이가 32제곱cm가 되는 것은 점 P가 움직인 지 몇 초 후인지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P라는 점이 B를 출발해서 매초 2cm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했죠. P라는 점이. 맞습니까? 그래서 매초 2cm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점 P가 출발한 지 X초 후에 사각형 APCD의 넓이를 Y라고 한다. X초 후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점 P가 출발한 지 얼마 만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PC의 길이, BP의 길이를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죠. BP의 길이. 자, 한번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P가 점점 이렇게 P가 C 쪽으로 옮겨지니까 BP의 길이는 점점 길어지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선분 BP의 길이는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매초 2cm의 속력으로 X초 후에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죠, 거리. 그래서 BP의 길이는 2X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맞습니까? P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BP가 길어지면 PC는 어떻게 됩니까? 짧아지는 거죠. 그 원리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은 BP의 길이가 2x니까 우리가 여기의 길이를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왜냐? 사다리꼴의 넓이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다리꼴의 넓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C의 길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선분 PC의 길이는 전체 길이 BC에서 BP의 길이를 뺀 게 바로 PC의 길이가 되겠죠. 전체 길이가 얼마입니까? 6이라고 했죠. 6에서 BP의 길이를 뺀 거, 이게 바로 PC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PC의 길이도 우리가 나타냈으니까 뭘 나타내면 되겠습니까? 바로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여기다 적어가지고 풀어서 우리가 해결하면 되겠죠, 이 문제를. 자,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뭡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쭉 배워왔죠, 그죠? 자, 그렇다면 한번 적어볼게요, 선생님이. 윗변 6cm죠, 6cm. 더하기 밑변이 바로 PC의 길이죠. 6-2x. 항상 가로를 치는 습관을 들이라고 했습니다. 곱하기 높이가 얼마입니까? 8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8 이렇게 쓸게요. 나누기 2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Y가 된다. Y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 이거의 넓이가 32가 된다 했으니까 여기다가 32를 대입시켜서 풀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은 우리가 X의 길이, 그러니까 점 P가 움직인 지 몇 초 후 점 P가 움직인 시간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요거 약분 됩니까? 약분 시키면 얼마가 됩니까, 이거? 4 되지요? 4하고, 요 안에 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12-2x. 이렇게 되나요? 자, 이게 32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도 이항 시키면 이거 8이 되죠. 그래서 12-2x가 8이라는 얘기니까 12가 이항되면은 -4가 되죠. 따라서 x의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x의 값은 바로 2가 되는 겁니다. 2. 맞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초후가
점 P가 움직인지 몇 초 후가 되는지 구하여라의 답이 되는 겁니다. 2초 후입니다. 2초 후. 이 문제를 우리 친구들이 참 많이 틀리던데요. 비슷한 문제 유형도 우리가 문제집에서 몇 번을 다뤘습니다. P가 움직인다는 거에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자, P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 모양이 만들어지는 사각형 모양이 어떤 모양이 되겠는지, 그리고 얘가 이쪽으로 움직임으로 해서 여기 BP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PC의 길이가 짧아지고 BP의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그러므로 인해서 PC의 길이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이것만 알면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준수와 유천이가 달리기를 하는데 유천이가 준수보다 30m 뒤에서 출발했다라고 했습니다. 유천이가 준수보다 30m 뒤에서 출발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해서 준수는 초속 4m로 달리고 준수가 초속 4m로 달렸다 했다, 그죠? 그 다음에 유천이는 초속 5m로 달렸다. 초속 5m로 달렸습니다. 그랬을 때 유천이가 준수를 따라잡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 유천이가 준수를 따라잡는단 말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얼마란 말입니까? 0이란 얘기죠. 요거는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유천이가 준수를 따라잡는다는 표현은 두 사람의 거리가 같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0이란 얘기입니다. 아셨죠?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X초 후에 유천이의 거리하고 준수의 거리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선생님이 요런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주로 보면은 우리가 속력이 나오고 미터, 거리가 나오고 할 때는 우리가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다. 요런 것들을 우리가 했던 거 기억이 나죠? 그래서 한번 적어놔 볼게요.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다. 자, 이 식을 하나 적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해서 준수는 초속 4m로 달렸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유천이는 초속 5m로 달렸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유천이가 준수보다 30m 뒤에서 출발했다고 했죠. 맞나요? 유천이가 준수보다 30m 뒤에서 출발했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유천이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유천이 입장에서. 그러니까 X초 후에 유천이가 출발한 거리에서부터 유천이까지의 거리는 바로 얼마가 되는 겁니까? 5x가 되는 거죠. 5x가 되는 거죠. 유천이가 출발한 거리에서부터 X초 후에 유천이가 출발한 거리에서부터 유천이까지는 5x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은 X초 후에 유천이가 출발한 거리에서부터 준수까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수까지는 바로 30 플러스 4x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유천이가 준수보다 30m 뒤에서 출발했다 했으니까 둘 사이 거리가 지금 30m 차이가 나고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 준수는 초속 4m로 달리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30m 차이가 나 있는데 준수가 더 4m, 초속 4m로 더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천이의 거리가 바로 5x라고 하면은 준수를 우리가 30 플러스 4x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천이가 출발한 거리에서부터 유천이까지의 거리가 5x라면 유천이가 출발한 거리에서부터 준수까지의 거리는 30 플러스 4x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더 많은 거리를 가고 있잖아요. 준수가. 맞죠? 유천이가 그 30m 더 뒤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면 긴 쪽에서, 그러니까 30 플러스 4x에서 짧은 쪽을 빼줘야 되겠죠. 그게 뭐란 말입니까? 바로 두 사람 사이의 거리인 y. 여기에서 지금 따라잡는데 걸린 시간을 구해라 했지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지금 y로 둬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y라고 했을 때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 따라잡는데 라고 했을 때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따라잡는다는 표현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0이라는 얘기라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다 0을 대입시켜서 문제를 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요거 하면은 30 마이너스 x가 0이다. 이 말이겠죠. 따라서 x는 얼마입니까? 30이라는 얘기죠. 30.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 많이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문제. 이 문제는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문제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1차함수 y는 -x 플러스 2의 그래프는 y는 -x 플러스 2의 그래프가 y는 -x 마이너스 3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것인가 라고 했죠. 쌤 이거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면 1차 함수를 거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함수 그래프를 반드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y는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는 y 절편이 2라는 얘기죠. 여기가 2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x 절편이 당연히 2겠죠. 그래야 왼쪽이 위로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맞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지금 2분의 2니까 1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바로 이 그래프가 y는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입니다. 맞죠? 자, 그렇다면은 y는 -x -3에 대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자, 여기가 -3이라고 하겠습니다. y 절편이 -3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같고 여기는 x 절편이 -3이겠죠. 그래야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했을 때에 이렇게 기울기가 나오잖아요. 마이너스니까 왼쪽이 위로 올라가고 3분의 3이니까 증가량이 3분의 3이니까 1이 되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것인가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면 되죠. 2 마이너스 3 얼마입니까? 바로 5가 된다는 겁니다. 5. 이 문제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연립 방정식부터 1차 함수 범위에 포함되는 기말고사 대비 문제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활용 문제 두 문제를 방금 풀었는데 이 두 문제는 어렵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유명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요 문제들 연습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1차 함수 그래프 못 그리면 안 됩니다. 꼭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고 난 이후에 모든 1차 함수식을 다 보고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하세요. 아셨죠? 자, 그럼 선생님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